겨울 정말 노동 존중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촛불을 들고 정권 교체를 이루었지만 노동 존중의 사회는 지금 소리 소문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16만 명이 우리의 일터를 멈추고 전국 각지에서 15개 지역 4만 대호가 총파업 투쟁으로 모여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탄력 근로제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보완책으로 탄력 근로제 확대를 여야 교섭단체가 이른바 규제 프리존법 등 여야가 각각 발의한 일명 지역특구법과 규제 프리존법 등 세 임금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로 불리는 현대자동차의 광주공장 설립을 둘러싸고 (2018) 11월 21일 한국의 삶과 노동이 있는 14곳의 일터에서 지금 90만에 육박한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 개혁을 위하여 16만이 일손을 놓고 4만의 대우가 거리에 나와 다시 머리띠를 두르며 힘차게 우리의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투쟁! 오늘은 이 땅의 민주노총의 노동자들이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서 모든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국민 모두의 노소득 보장을 위해서 노동조합의 우산 아래 잊지 못할 너무도 많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해서 일손을 멈추고 함께 외치고 함께 투쟁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을 둘러싼 한국 사회 분위기는 엄중합니다. 보수 언론은 노조 혐오, 가짜 뉴스를 찍어대고 청와대와 여당은 민주노총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틈타 저 적폐 야당들은 정부와 민주노총의 싸움의 기름을 부으며 더욱 부추기며 치졸한 언사들마저 내뱉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표류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 지금 그의 빈틈을 다시 저 재벌들과 적폐 관료들과 수구 언론의 동맹들이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청원입법이 바로 지금 노동시간 단축을 아예 없던 일로 만들려는 탄력근로제 기관 확대입니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의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밀어붙였던 시작도 하지 않은 주 40시간 52시간 상한제도를 아예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장시간 노동을 더욱더 길게 만드는 것을 합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노동 강도가 늘면 당연히 우리는 바로 과로사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단언컨대 탄력근로제 확대 계약은 노조할 권리도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를 봉쇄당한 노조에 가입되지 않거나 못한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들의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재벌에 대한 개혁이 멈춘 자리에 재벌가 자본의 청원입법,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분명히 밝히고 엄숙히 선언합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노동계를 겁박하며 밀어붙인다면 오늘의 21일에 우리의 투쟁은 바로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기계를 멈추고 일선을 멈춰서 노동법 계약을 멈출 것임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투쟁!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오늘 총파업의 전선에서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라는 자부심으로 이곳에 모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민주노총이 전태일 정신을 계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 3권이 봉쇄되어 있는 100만 명이 넘는 교사, 공무원, 노조로 단결할 권리조차 아예 박탈당하고 있는 250만이 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노조는 고사하고 근로기준법조차 아예 적용받지 못하는 400만이 넘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동지들, 바로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단결하고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를 보장받는 아이로 핵심협약 비준 쟁취와 노동법 개정을 위해 일선을 멈추고 투쟁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이 되묻고 있습니다. 촛불 정문을 자임한 노동 존중을 목소리 높여 외친 소득주도 성장만이 살 길하던 문재인 정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청와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표를 구걸한 더불어민주당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민주노총이 다시 되묻겠습니까? 되묻겠습니다. 책임을
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한국 사회의 복지 수준은 OECD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한국 사회의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자신의 일선을 놓고서 이 자리에서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또한 이 시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라고 집단으로 곡기를 끌면서 정부의 약속과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제 다시 한번 민주노총은 바로 대국민 약속을 파탄내고 있는, 그래서 사회 양극화를 말로만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에게 이제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테니 그 책임을 당신들도 반드시 지라고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이른바 일자리 창출이라며 광주형 일자리를 연일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에게는 또다시 기득권자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광주형 일자리는 절반의 임금으로 지역 갈등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구조조정마저 예고하고 있는 나쁜 일자리 창출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자동차 산업의 미래마저 어둡게 할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오늘 동지들이 함께한 총파업 총력 투쟁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더 이상 지켜봐 줄 수 없기에 결단한 투쟁입니다. 이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 3권을 멍세하고 있는 노동법 전면 개정에 이제 국회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마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빈손으로 개혁 입법을 손에서 쥐지 못한다면 이제는 저 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있어야 할 존재인지를 물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이 정기국회 민주노총의 개혁 입법과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막아내기 위한 힘찬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이제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시작임을 선포합시다. 오늘의 총파업으로 새롭게 촛불로 만들어진 한국사회에 정의가 흘러넘치고 노동자의 위대한 투쟁으로 노동자의 총파업이 역사의 흐름을 바꿨음을 다시 한번 증명합시다. 아무리 공격하고 왜곡해도 90만 민주노총이 넘어서고 우리 사회를 위한 진정성 있는 발걸음을 성큼성큼 디뎌 나갑시다. 혹독한 탄압에서도 노동자와 국민을 바라보며 투쟁해온 민주노총입니다. 탄력근로 기간 확대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연금 개혁을 위해 동지 여러분 담대히 투쟁해 나갑시다. 가자!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꾸자! 여러분과 함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우리 민중이 모이는 곳이면은 언제나 달려가 함께하는 투쟁하는 전농, 승리하는 전농, 전농의장 박영동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은 민주노총이 진행하는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전농은 탄력근로 기간학대법을 반대합니다. ILO 혁신협약 비준을 촉구합니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연금 개혁 투쟁을 지지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한마디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노동공약은 파기되었고 노동법은 개혁되었습니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요즘 농민들은 저 청와대에서 늑대 정권을 몰아냈더니 언젠가 들어와 있는 여우 정권이 들어섰다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과 보수의 심화폭에 쌓여 노동자, 농민, 빈민, 서민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안 그런 척 여론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은 한결같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렸습니다.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했습니다. 탄압을 돌파하는 길은 투쟁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지금의 문재인 정권까지 민주정부를 표방한 어느 정권도 스스로 노동자, 농민, 빈민, 서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부자 정권, 재벌 정권, 미국에 놀아나는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쌀값이 조금 올랐다고 서민과 농민을 서로 대립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교활하고 비겁한 정권입니다. 빈민의 일터를 빼앗고 있습니다. 양심도 인정도 없는 정권입니다. 평화시대에 왔다는데 세금을 미국 무기 사주는데 퍼주고 있습니다. 줏대도 자존심도 없는 그러한 정권입니다. 노동자 동지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우리 함께 싸웁시다. 연대합시다. 함께 투쟁에 싸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혁명의 투혼은 다 담지 못하지만 총파업 정신으로 전국에서 함께하는 동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 김옥입니다. 단결! 먼저 오늘 조건과 상황은 다르지만 마음 모아 뜻 모아 힘 모아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함께해 주신 산별연맹 그리고 지역본부장님 그리고 가장 일선에서 총파업을 조직해 주신 사업장의 대표자 동지들께 금속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 동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총파업 이 상황 속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이 이미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때마다 집회 때마다 우리들은 반박하지만 각종 언론에서 민주노총이 왜 총파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기사를 송고하고 사진을 보내지만 과연 이 땅의 노동자들이 무슨 심정으로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저희들이 제대로 못한 타짓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대중적인 표현으로 왜 우리가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들한테 제가 화끈하게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서 기존 자동차 노동자들의 임금의 반을 주고 일시키겠다고 합니다. 제안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반값 임금을 얘기하기 전에 국회의원부터 반값 세비 받도록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맞습니까? 요새 놀고 먹는 사람은 국회의원입니다. 맞습니까? 이래가지고 국회의원 세비 반값 만들어지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최근에 놀고 먹는 작자들이 누굽니까? 최근에 놀고 먹는 작자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면 힘차게 투쟁으로 화답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광주형 일자리 전에 국회부터 반값 세비로 결정하고 그 나머지 반값만큼 각 계층별로 국회의원을 비례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회 논의부터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이게 정치개혁 특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동지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든 재벌이든 우리가 제대로 조직되고 싸운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총파업은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명확합니다. 금속노조는 재벌개혁과 노동법 개정 문제, 그리고 동지 여러분들이 지금 유인물로 보고 있는 조선산업의 피눈물 나는 구조조정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칩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외쳐봅시다. 문제는 재벌이다. 해법은 총파업이다.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노동자라면 저희들은 당당히 총파업에 몇 번이라도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파업하겠습니다. 파업만을 위한 파업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총파업이라면 몇 번이라도 조직하겠습니다. 나의
임금 매풀이 아니라 나의 노동조건 개선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주어진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겠습니다. 올겨울 다시 한번 주어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금속노조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노동해방 선연한 빗자국으로 여의도 다리를 건넜습니다. 20년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총파업 선언으로 파업을 나선 적도 있습니다. 이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지 30년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노동자가 함께 살 수 있는 총파업으로 2028년 마무리 짓고 2016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다 함께 힘차게 전진합시다. 투쟁! 네, 반갑습니다. 환자가 안전한 병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그리고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투쟁하는 조직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입니다. 투쟁! 네, 요즘 언론을 보면 탄력 근로제 확대만 되면 고용절벽이 극복되고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호들갑들을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 근로제 확대를 막고 있는 민주노총이 국민들의 적인 양 막말 수준으로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가 되면 과로사가 양산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임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민주노총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도 반대하고 있고 진보적인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이재갑 장관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조선, 건설, ICT, 보건의료 기업가들을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자 얼마 안 돼서 청와대 대통령 여야정 대표들까지 모이더니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요구안에 대해서는 수년이 걸려도 수십 년이 걸려도 해결하지 않더니 재벌들과 기업들이 요구하니까 신속하게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1년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연평균 노동시간은 1300 내지 1700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일 10시간이 넘지 않고 주 52시간이 넘지 않고 월 단위, 연 단위의 상한제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11시간의 휴식권도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연 노동시간이 2100시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무런 상한제도 휴식권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감추면서까지 사용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고 있는 꼴입니다. 지난 10월에는 노동부가 주 52시간 상한제를 실시하니까 인력 충원이 2배로 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시간
단축을 하면 인력이 충원됩니다. 그러나 탄력 근로를 확대하면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고용 절벽 시기에 정부와 국회는 일자리 창출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재벌과 기업의 이익만 챙겨주기로 각오한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업은 노동특례 사업장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장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특례에 대한 서면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병원 노동자들의 장시간은 환자들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력을 충원해서 노동시간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일부 임금이 삭감되고 근무 형태도 변경이 돼서 인력 충원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반대하고 노동조합의 서면 합의를 요구하는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고용절벽 시기에 일자리 창출이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 안전과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을 설득하면서까지 노동특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가 탄력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사용자들이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쟁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조합이 있는 데들은 그나마 노동조합을 통해서 우리들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은 얼마나 큰 심각한 피해를 입을지 우리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버릴 것입니까? 촛불혁명 이전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진정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원한다라면, 그리고 포용국가를 원한다라면 지금 당장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바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즉각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노동특례를 지금 당장 폐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탄력근로 확대를 중단시키고 노동특례를 폐기하는 그날까지 우리 동지들과 힘차게 투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 투쟁에 참석해 주신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최준식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총리의 말이 있었습니다. 지들한테 불편한 가짜 뉴스에는 그렇게 대응하면서 지들은
가짜 정책에 고통스러워하는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듯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시키고 해놨다가 산입범위 확대시킨 거 이거 가짜가 아니고 뭡니까? 노동시간 단축하겠다고 했지만 탄력근로 확대하겠다는 것 이거 가짜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명박근혜 잘못된 공공기관 운영 바로잡겠다고 했다가 공공기관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했다가 사회 보장제도 제대로 해나가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가재정지출 제대로 결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짜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짜 정책의 백미는 바로 비정규직 정규직 정책이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개혁을 부르짖으며 오늘 파업에 나선 우리 국민연금처럼 직고용, 간접고용 모든 비정규동지들을 직고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노동조합, 철도노동조합, 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 등 많은 노동조합에서 직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회사로의 정규직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공운수노조 많은 비정규 단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국자블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상주 인력이 390명입니다. 그중에 정규직이 50명, 비정규직이 340명입니다. 오늘 혹시 조선일보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지들의 투쟁을 보면서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정규직이 고작 50명인 한국자블트에서 무려 340명이 정규직을 요구하는 폭력을 쓰고 있다. 조선일보 있으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입장 또한 똑같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의 비정규직 정규직이 진짜라면 고용노동부와 제대로 된 언론이 있다면 저는 다르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의 직업체험과 청소년의 진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 공공기관, 그것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 고작 50명만 정규직으로 있었다니 340명 이 모든 것을 직고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체험학습을 마친 어린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도 커서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자벌도 노동자들은 속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차마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인데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 노동자인데 애들한테 우리의 노동의 실상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자회사로의 정규직 방침은 노동자들의 고통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미래의 꿈마저도 앗아간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지들, 우리들의 노동은
돈이 많은 사람이기나 돈이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평등하게 흘러갑니다. 우리 공공운수 노동자들의 노동은 힘이 있는 자거나 힘이 없는 자에게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위험한 일을 해야 합니까? 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차별받아야 합니까? 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고통에서 하루하루 아파해야만 합니까? 동지들,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간악한 가짜 정책, 거짓 정책을 깨부수는 투쟁이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일터에서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할 수 있고, 일터에서 다치지 않게 일할 수 있고,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게 일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투쟁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나아지는 투쟁, 그래서 국민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투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세상을 바꾸기에는 우리 민주노총의 힘이 아직은 많이 미약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오늘이 투쟁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 서울대병원의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원청 하청 노동자가 같이 파업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투쟁 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마사회,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발전옥회사 비정규 노동자들 파업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이분들에게도 용기의 박수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자불노동지들이 제 뒤에 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식이 가능한 41명의 한국 자불도 비정규 노동자들이 청와대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에게 직접 고용 지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동지들, 한국 자불도 동지들에게 힘있는 경제의 박수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운수 노조 지금부터 해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들의 발이 되고 손이 되기도 하는 노동, 어둠을 밝히는 밝은 빛이 되고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온기가 되는 그런 노동,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미래를, 노후를 지키는 그런 투쟁 펼쳐나가겠습니다. 동지들, 더 강한 민주노총, 앞으로 나가는 민주노총, 우리 공공운수 노조가 먼저 선봉에 서겠습니다. 투쟁! 투쟁! 감사합니다. 절망을 깨부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진정한 노동 존중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달려오신 동지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권한대행 홍순관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우리 주변에는 노동자이지만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동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원인을 ILO 핵심 협약을 제대로 비준하지 않은 문제와 노조법 2조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노조법 위조는 사용자, 노동자, 노동조합 그리고 쟁의 행위에 관한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노조를 못하는 동지들 중에 최근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바로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을 붙은 노동자들입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덤프, 굴삭기, 화물, 그리고 학습지 노동자, 재택집배원, 그리고 앱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 이러한 노동자들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노조할 수 있게 하라고 ILO에서도 권고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지켜짐으로 인해서 우리 건설 현장에서는 덤프와 굴삭기들이 뻑하면 임금 체불을 당하고 있습니다. 화물은 어떻습니까? 과로하고 과적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서 저임금에 놓여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통해 돈벌이를 하는 자들이 노동자들을 가짜 사장으로 둔갑시키고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이들은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동지들, 250만에 달하는 노동자를 가짜 사장으로 만드는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동지들? 우리는 특수한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권리조차도 보장하지 않는 나라가 정말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동지들? 노동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동지들은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뿐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600만에 달하지만 대다수가 착취의 고리에 놓여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에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그 영세 사업장이라고 불리는 4인, 5인 이러한 사업장들을 카드 수수료로 떼어먹는, 그리고 결국 그 영세 중소 상인들은 또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해먹는 그러한 구조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법적 퇴직금 보장됩니다. 그러나 장시간 근로를 시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장시간 근로를 해도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이 없습니다.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봐야 언제든지 해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자체가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구조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차별받고 있습니다.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누구 하나 이들을 위해서 정부도 자본도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일할 수 있는
권리, 건강권, 행복 추구권을 차별받고 있는데 동지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노동적 폐를 해소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이미 소득주도의 성장을 포기한 것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말로만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민주노총은 그리고 우리 건설산업연맹은 노조법 2조가 개정될 때까지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볼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결의문 낭독하겠습니다. 11월 21일 총파업대 결의문. 반민주 분단적 패를 권력에서 끌어내린 지난 촛불항쟁. 하지만 2년이 지나도 재벌독식 체제는 여전히 그대로다. 아니 오히려 재벌은 지금 노동착취 규제 완화라는 반동의 고삐를 더 강하게 움켜쥐었다. 정부와 국회는 그 꼭두각 신호를 하려는 듯 세상을 재벌공화국으로 다시 몰아넣고 있다. 저임금 노동착취 경쟁만 부추길 광주형 일자리, 줬다 더 많이 빼앗아가버린 계약 최저임금법, 장시간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려는 탄력근로제 확대계약, 비정규 철폐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적폐 공공기관들, 그리고 속속 잇따르는 친기업 규제 완화 정책들. 노동 존중은 점점 내팽개쳐지고 대통령 약속도 하나둘씩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노동자는 그동안 요구해왔다. 졸속 광주형 일자리 논의를 중단하라고, 최저임금법을 원상 회복하라고, 탄력근로제 확대계약 논의를 중단하라고, 자회사 전환 멈추고 비정규직을 제대로 철폐하라고, 그리고 ILO 혁신 협약을 비준하고 모든 노동자가 노조로 동결하고 교섭하며 파업할 수 있도록 법을 개혁하고 온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부터 먼저 이행하라고. 그러나 바꿔야 할 제도 개혁과 적백 청산은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 거꾸로 하지 말아야 할 개혁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노동자의 요구가 여태껏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에 분노한다. 우리는 재벌체제 청산을 외치던 2년 전 촛불의 요구가 외면당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파업으로 떨쳐 일어난 이유다. 계약을 중단하고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제대로 개혁하라. 우리는 오늘부터 노동 착취와 규제 완화 계약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 조직이 총력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비정규직 없는 평등한 일터 실현을 위한 투쟁에 총력 매진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 3권 실현과 전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을 향해 총진군할 것이다. 그리하여 재벌의 반동에 맞서 그리고 우경화로 치닫는 정부와 반개혁적인 국회를 향해 진정한 사회 대개혁의 방향과 이정표를 각인시키는 대장정을 우리는 선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마지막 단어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는 ILO 핵심 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 3권 쟁취 및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온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 보장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력 투쟁을 지속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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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 착취 규제 완화 계약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더 큰 규모의 2차, 3차 총파업으로 떨쳐 일어날 것을 결의한다. 결의한다. 결의한다.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적폐청산과 재벌체제 철폐를 위해 농민, 빈민, 영세 자영업자, 청년 등이 이 땅의 민중과 연대할 것이며 12월 1일 전국 민중대회 총력 집결을 비롯해 사회 대개혁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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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21일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 대개혁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참가자 일동. 바로 이어서 상징 결의의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의식에 함께하실 동지는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동지, 정교조 박옥주 수석 부위원장 동지, 공무원노조 이승혜 부위원장 동지, 민주노총 봉혜영 이상진 부위원장 동지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구호 하나 외치면 동지들이 구호를 한번 외치면 이 악법들이 하나하나 박살날 것입니다. 제가 먼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 계약 저지하자. 비정규직 철폐하자. 강주영 나쁜 일자리 폐기하자. 노동학법 박살내자. 노동적폐 청산하자. 모두 함께 투쟁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음해하여도 우리에겐 너무나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 민주노총과를